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은호아빠입니다. 요즘에 매일매일 오전에 제가 되도록이면 업로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제 영상이 이제 업로드 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계신 시청자분들도 반응도 좋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상이 자주 업로드 되는 걸 당연히 시청자들로서는 반가워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제가 과거에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 1일 1일 업로드는 내 현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상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또 이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역시나 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라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유튜버를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더 가능한 사람인데 내 스스로가 이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한계를 좀 설정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유튜버 하기 전에는 당연히 제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중도 포기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또 할만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뭐랄까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이거는 크게 고민이 아닌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역시나 매일 컨텐츠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이긴 해요. 제가 이제 하나의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다양한 자료들을 읽고 분석하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이야기나 하는 컨텐츠라고는 하지만 이게 주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컨텐츠가. 그러니까 그런 주제와 내가 할 이야기를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남는 시간 동안 계속 이 채널에 관련된 아이디어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하면 제가 이제 해외에 있는 유튜버 분들, 유튜버로 아주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도 종종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1000만 유튜버가 넘은 그런 아주 성공한 해외 유튜버들이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하는 그런 조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맥락은 유튜브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점, 그리고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의 맥락이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인 거죠. 1000만이 넘는 유튜버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몸으로 경험한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자기에게 물어보는 조언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늘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솔루션을 주고 이게 그런 사람들의 일종의 역할이기도 했어요. 그런 1세대, 2세대 유튜버 분들은 늘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해왔죠. 자신의 컨텐츠를 찍는 것도 물론이지만 유튜버들에게, 자기를 뒤따라온 유튜버들에게 유튜브를 이렇게 해봐라라고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초보 유튜버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어떤 점들을 해결해냈을 때 그런 유튜버들이 결국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수십만 건의 케이스들을 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조언은 잘 들어보고 내가 적용하려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나게 유명한 유튜버 분들의 조언 중에 제 눈을 역시나 사로잡은 것은 전 세계 1위 유튜버인 미스터 비스트가 한 조언이었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고 구독자도 뭐 1억 8천만 명? 엄청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독자를 가진 전 세계 1위 유튜버이기도 한데요. 이 미스터 비스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컨퍼런스나 혹은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전달하기로도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미스터 비스트가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했던 다양한 조언들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 이 조언은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초보 유튜버 분들이 자기한테 조회수가 안 나와요, 구독자가 떨어져요,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도 많이 하시지만 미스터 비스트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들을 때 미스터 비스트가 주었던 솔루션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본인이 100개의 영상을 유튜브에다 업로드를 해보라고 권장합니다. 그런 고민보다는
100개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조금씩 영상을 찍으면서 발전시켜 나가보고 101번째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그때 가서 나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스터비스트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초보 유튜버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고민들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요. 제 채널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엄청 많은 분들이 비슷한 종류의 질문들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2달, 3달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항상 고민이 똑같아요. 조회수나 구독자가 안 느는 거죠. 만약 2, 3개월 안에 조회수와 구독자가 엄청나게 느는 분들이라면, 그런 아주 소수의 분들이라면 그런 고민이나 질문을 했을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의 99.9%의 대다수의 초보 유튜버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도 과거의 대답을 거의 비슷하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런 질문을 받고 그 유튜브 채널에 가보잖아요. 그럼 영상이 몇 개 있지가 않아. 일단 유튜브 시작한 지 몇 개월도 안 됐고 유튜브 영상 숫자도 다 합쳐도 50개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유튜버 분들이 너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채널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채널인데 너무 고민을 막 많이 하고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을 벌써부터 하고 계신 분들의 숫자가 엄청 많다라는 거를 저는 늘 느끼죠. 왜냐하면 유튜브는 정말 반응이 느리거든요. 나에게 성공과 실패에 대한 확신을 전혀 주지 않아요. 초반에는. 심지어 1년 이상 하신 많은 유튜버 분들에게조차 유튜브는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미스터비스트가 이야기했듯이 100개의 영상을 만들라는 그 조언은 일단 본인 스스로가 유튜버로서 먼저 성장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들도 다 눈높이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유튜버라는 게 벌써 시작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플랫폼인데 시청자들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유튜버가 그런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다 맞추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영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들 눈높이에 안 맞을 가능성도 높고, 내가 무언가를 올린다고 해도 그게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게 많거든요. 그냥 늘 보아왔던 수준일 거 아니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딱히 있지 않잖아요. 초보 유튜버 분들은. 그냥 늘상 내가 올리는 영상 정도는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 그리고 그런 정도의 영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영상이 초반에 인정받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비스트는 일단 본인이 100개의 영상을 만들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내 장점은 이런 거고 내 단점은 이런 건데 시청자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구독자분들이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요런 정도의 컨셉, 그리고 내 목소리 톤은 요 정도, 그리고 내가 촬영을 어떻게 하는 걸 시청자들이 조금은 더 좋아하는구나를 감각적으로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도 아직 내가 100개의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다면 일단 이런 고민은 접어두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내 모든 노력을 들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언을 해준 유튜버는 알리 아부달이라는 유튜버인데요. 제가 과거에 소개해준 적도 있었죠. 이분도 역시 1000만 구독자가 넘는 아주 유명한 유튜버인데요. 이 유튜버는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본인의 핵심 컨텐츠, 나의 킬러 컨텐츠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고, 내가 과연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떡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막 초보 유튜버 분들이 정말 많이 하신단 말이죠. 내 영상은 과연 뭘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단기간에 조회수를 왕창 끌어올린 다음에 내 유튜브 채널이 순식간에 성장할 수는 없을까? 이런 종류의 고민들을 늘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알리 아부달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나에게 킬러 컨텐츠라는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 내 킬러 컨텐츠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청자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막 아무리 고민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청자들이 그래, 너가 만든 영상 중에서는 이게 제일 낫다라고 시청자가 내 킬러 컨텐츠를 딱 정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 내가 어떤 컨텐츠로 대박을 나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알리 아부달은 과거에 어느 유명 미술 화가가 했던 말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도왔는데요. 미술가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마스터피스, 그러니까 걸작품이죠. 본인의 걸작품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 사람이 이미 유명한 화가이기도 한데 본인이 느끼기에 아직 자신의 걸작품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쯤 걸작품이 완성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화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걸작품이 언제 나올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걸작품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걸작품이라고 인정을 해 주어야만 그게 걸작품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끊임없이 그림을 그릴 뿐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걸작품을 만들겠어 라고 해서 막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게 걸작품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여러 가지 그림을 꾸준히 노력해서 그렸는데 후대에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의 작품들 중에 어떤 것이 후대 사람들에게 걸작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유튜버도 아까 미스터 비스트가 했던 말처럼 그냥 본인의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냥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유튜버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알리 아부달도 그런 고민과 걱정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오늘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것, 그게 유튜버로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역시 저로서도 100% 공감이다. 역시나 올해 유튜브를 하신 천만 유튜버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언을 해준 유명한 유튜버는 패리 갤러웨이라는 유튜버인데요. 유명한 유튜버들, 본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만나본 유명한 유튜버들은 과연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주제를 정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내가 어떤 컨텐츠를 찍어야만 되겠다, 혹은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조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초보 유튜버 분들은 내가 머릿속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면 그거를 바로 영상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영상만을 그냥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패리 갤러웨이가 만나왔던 다양한 유튜버들은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컨텐츠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냐면, 일단 빈 종이에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한 100가지 정도를 그냥 쫙 적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100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그 중에서 자기가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10가지를 추린다고 합니다. 100개 중에 10개를 추리는 거죠. 그리고 그 10개 중에 쭉 추려준 아이디어 중에서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시청자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의 시청자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것들,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단 한 개의 아이디어를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100개의 아이디어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하나의 아이디어는 정말로 고르고 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질 높은 컨텐츠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엄청 높은 것이죠. 당연하게도 시청자들은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갑자기 나에게 떠오른 어느 한 가지 아이디어를 그냥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보다 충분한 아이디어 속에서 그런 것들을 추리고 추려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들이잖아요. 영상 하나에 편집하고 촬영하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내가 노력을 들일 거라면 당연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들을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역시나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때 내가 아이디어들을 막 상상을 해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메모하는 습관, 글을 쓰는 습관이 제가 평소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요. 저는 틈만 나면 이 핸드폰 메모장 너무 좋아가지고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계속 쓰거든요. 지나면 까먹으니까 계속 뭔가 딱 떠오르면 수업 중에도 잠깐 적어놓고 또 수업하고 이런 식이에요. 순간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메모해 놓지 않으면 제가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뭐였더라?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는 메모장을 막 들고 다녔어야 되겠지만 요즘은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메모장 앱이. 그런 메모 앱을 사용해서 충분히 본인의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모아가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오늘 이분의 조언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역시나 1000만 유튜버로 유명한 케이시 네이스tat이라는 유튜버인데요. 이 유튜버는 다양한 유튜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유튜버로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조언들을 해주고 듣는 것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동안 성공한 수없이 많은, 당연히 미스터 비스트와도 인터뷰를 했었고 성공했던 수많은 유튜버 분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한 사람들을 그동안 보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케이시 네이스tat은 아주 진지하게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조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 유튜버라는 이 공간은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아주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흥미롭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영역이라고 강조합니다. It takes time 이라고 말이죠. 3번이나 얘기해요. It takes time. 그 말은 즉 유튜브는 시간이 걸리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동생도 유튜버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성공한 유튜버이지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밑바닥, 정말 보이지도 않은, 영상을 아무리 올려도 조회수가 전혀 나오지 않는 그 구간을 지겹도록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본인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을 돌파해야만 진정으로 성공한 유튜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유튜브는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조급하다는 거죠. 얼른 성공의 맛을 빨리 보고 싶어. 그렇게 내가 빨리 성공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질수록 유튜브는 더더욱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it takes time. 시간이 걸려. 유튜브는 그런 데야. 그래서 네이스tat은 유튜브를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참을성, 지구력,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속력입니다. 이 2가지가 유튜브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2가지라고 해요. 어떤 탤런트라든지 뭐 매력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이 2가지를 갖추면 유튜버로 성공한다. 얼마나 참을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참을성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저도 이 말에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튜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영역보다 나에게 오랜 시간 동안 참을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참을성 테스트?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너 과연 이 정도도 참을 수 있어? 엄청 지루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일 텐데 이렇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이런 것들을 너가 매일매일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행동을 과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유튜브는. 예. 그리고 반응을 아주 조금씩 줘요. 약간 희망을 주는 것 같으면서 바로 뺏어버려요. 조회수를 살짝 올라갈 것 같으면서 바로 떨어뜨리거든요. 그런 것들로 테스트하는 거죠. 요 정도 버틸 수 있겠어? 지금 벌써 낙담한 것 같은데? 이제 실망했지? 곧 유튜브 관두겠네? 이렇게. 요거 버티면 그래? 그럼 다음엔 조회수 좀 더 올려줘 볼게. 그러면 안심했을 때 또 한 번 떨어뜨리죠. 너 다 된 줄 알았지? 아직은 아니야. 아직 멀었다. 그러면 또 밑바닥에서 한참 동안 또 영상을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걸 무한 반복해야 되거든요. 이런 무한 반복이 유튜버를 엄청 힘들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 없이는 유튜버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이 4명의 1000만 이상의 유튜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 바로 시간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노력과 꾸준함,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을 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까? 이런 사람들이라면 뭔가 한 방에 내가 딱 성공해 줄 만한 아이디어를 전해 줄 것 같잖아요. 1000만 혹은 1억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이 유튜버들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컨텐츠, 어떤 편집 방법, 그런 것들은 그냥 자잘한 스킬에 불과해요. 알고리즘은 그런 스킬 같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꾸준히 오랫동안 유튜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 행동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인다면, 그리고 내 채널이 그냥 죽은 것 같아. 최근에도 그런 댓글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아무 반응이 없어. 조회수가 막 0이야. 지극히 당연하고 매우 정상적이다. 네. 제가 지금 새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 중에 8번째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한 10개 올렸는데 전체 영상의 조회수가 0입니다. 0이에요. 하나도 안 올라가. 그럼에도 저는 뭐 당연하지. 예. 뭐 10개 올렸다고 해서 이제 구독자 뭐 하나도 없는데, 구독자도 당연히 0명이죠. 예. 내가 채널 만든 지 이제 2개월 밖에 안 되고 영상 10개 올렸는데 거기서 내가 뭘 기대하겠어. 당연히 안 올라가지.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해.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채널들도 여러 개고 8번째 채널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초보 유튜버분들이 내가 가진 채널이 단 1개인데 당연히 조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가진 8번째 채널이나 초보 유튜버분들이 첫 번째로 가진 유튜브 채널이랑 똑같잖아요. 그냥 초보 유튜버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반응이 느리게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 구간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만 결국 유튜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아주 힘드시겠지만, 내 채널이 죽은 것 같겠지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본인의 할 일을 하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유튜브는 반응을 보이니까요. 이렇게 꾸준히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또 뭐였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아침에 눈 뜨면 기계적으로 움직이듯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시청자들과 알고리즘이 이제 인정, 너 그 정도 됐어 라고 인정해주는 순간이 오니까요. 그때까지는 그냥 묵묵하게 내 할 일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